스테이블 코인 공급은 한 달에 300억 달러 감소. 역사상 가장 큰 월간 감소량. 요거 저번 실시간 방송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딥하게 오늘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이 한 달 동안 300억 달러가 줄었다. 자, 보시면 테더도 많이 줄었네요. 750억 달러인가 한 700 몇억 달러 정도 갔던 게 조금 뭐 다시 또 올랐네요. 좀 많이 빠졌다가 한 720억 달러, 그리고 USDC가 540억 달러. 그래서 시장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다 합쳐서 뭐 바이낸스, 다이, 테라, 뭐 팍스 얘네들 다 합쳐가지고 5월 달에 1600억 달러였는데 한 16% 정도. 한 달 전에 1900달러. 그냥 300억 달러가 빠졌다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빠졌어. 300억 달러가 한 달 만에. 이건 무슨 뜻일까?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빠졌어요. 무슨 뜻일까? 자, 코인이슈 라이브 보니까 더 실감나네요. 저를 감스타님 왜 이렇게 또 당당하게 하세요? 왜 쓰셨다 지우셨다가 또 유동성이 줄였다, 루나 자본이 빠졌다,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줄었다. 보시면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 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원하는 알트 코인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코인을 사죠. 근데 그 코인을 사는 매개체가 줄었다는 겁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역할들이 늘어나게 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할 수 있는 역할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크립토 시장,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사는 역할이 1순위입니다. 거의 80% 이상. 근데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왜? USDC가 지금 어떤 시장을 지금 개척하고 있어요? 남미나 이런데 스텔라 송금망 해가지고 USDC를 스테이블 코인망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는 머니그램이랑 머니그램 파트너사 전세계 미국 50개 주 오프라인 매장에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들어갑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해가지고 암호화폐 카드에 USDC를 딱 넣어놔. USDC를 긁는 겁니다. 달러랑 같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 USDC 공급량이 낮아졌다 하게 되면은 USDC라던가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요게 코인 들어가는데 코인을 안 사겠네. 코인 거래량이 떨어졌네. 그렇게만 보실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왜? 스테이블 코인 하는 역할이 지금까지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는 거 맞다. 알트코인. 그러면 300억 달러가 빠졌다는 거는 거래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5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135조 원, 일평균 거래량 전월 대비 21% 감소. 국내 거래소도 21% 감소했다고 해요.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되는 겁니다.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지 않아. 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트나 비트코인 사야 되는데 사지를 않네. 쓸모가 없어. 공급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거래량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암호화폐 빙항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미니 거래소,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 거래소, 그리고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 직원들 감원하는 거,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아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우리가 테더 패깅이 잠깐 깨졌죠. UST 이제 루나 딱 터지고 나서 테더 팽이 깨졌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때 이후로 테더에서 자금이 12조 가까이가 빠졌어요. 12조 가까이 원화로. 이게 무슨 뜻일까? 야, UST 꼴 나겠다. 달러 연동돼가지고 1달러인 줄 알았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지 않구나. 테더 위험하겠다. 그렇게 되면 테더에 있던 자금들이 USDC로 가고 BUSD로 가고 나머지 코인들은 다 스테이블 코인들은 수혜를 받았죠. 자, 근데 이런 제가 저번 시간에 초보, 중수, 고수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300억 달러가 증발이 됐대. 그럼 초보분들은 야,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사는 거잖아. 그럼 비트코인 거래량이 떨어졌고, 그리고
코인 빙하기가 들어서겠구나. 이제 장이 안 좋구나. 인정을 해야겠다. 초보자분들, 중수분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낮아진다는 거는 루나 USD처럼 언제든지 다른 세력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일리 있죠. 왜? 기존의 테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700억 달러야. 근데 600억 달러로 빠졌어. 그러면 헤지펀드라던가 이런 금융권 애들, 다른 스테이블 코인 경쟁사 애들이 돈을 600억, 700억 달러를 준비했는데 600억 달러네? 그럼 100억 달러는 여유분이 생기는 거겠죠. 맞는 말이에요. 중수분들 여기까지 생각됐죠. 자, 고수분들 전부 다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사가 준비금을 초과로 보관을 하는지 아니면 100%라면 시가총액에 맞춰서 100%만 보관을 하는지 요거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 테더사가 우리는 준비금을 100%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7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빠졌어. 그럼 준비금을 600억 달러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 우리가 700억 달러 갖고 있었으면 700억 달러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0%를 초과하는 만큼 준비금을 갖고 있는 거죠. 이번에 트론 USDD가 좀 좋은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USDD는 첫 번째 가잉 담보 분산 스테이블 코인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다이가 120%를 설정을 했었는데 다이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번에 USDD 준비금을 130%로 담보 비율을 올렸다. 트론이.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전보다는 위험성이 더 떨어졌다. 트론, USDD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아직 위험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왜? 담보를 뭘로 했어요? 얘네는 암호화폐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합니다. 요거 안전하다고 또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위험해요. 얘네가 준비금을 미국 국채, 달러로 바꿨어요. 100%로.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하죠. 근데 어차피 30%를 올리더라도 암호화폐입니다. 담보가. 50%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걔네들이 이제 미국 국채고 달러고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건데 그래도 위험하다는 거. 자, 요런 식으로 똑같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떨어졌어. 야, 그러면은 이번에 테더 담궈야겠다. 헤지펀드 애들이 한 10개에서 서로 작당을 회의를 해. 모임을 해. 10개에서. 그리고 여기다가 금융권 애들. 그래서 자, 테더가 600억 달러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준비한 금액이 넉넉 잡아서 700억 달러를 준비를 했죠. 근데 기존에 테더 애들이 7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100억 달러 빠졌기 때문에 준비금을 좀 초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 700억 달러. 그리고 또 테더를 또 도와주거나 연계된데 또 뒤에서 밀어주는 백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협력된 기업들 자금 조달해가지고 돈 대 돈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공매도를 이렇게 쉽게 치고 루나 이렇게 터졌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나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공매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게임스탑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누가 이겼어요? 테슬라 공매도는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를 한다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다. 자, 헤지펀드 10개에서 서로 한날 한시에 던지기로 했어. 근데 4개 5개가 던졌는데 나머지 5개가 이제 던질 차례인데 어라? 테더가 좀 강력하네. 준비금이 좀 더 여유가 있고 테더를 또 밀어준 애들이 있네. 뒷받침하는 애들이 있네. 야, 이거 못 이기겠다. 5개가 빼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던졌던 5개 헤지펀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테더가 시가총액이 지금 700억 달러가 넘는데 요거를 담그려고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작당을 모의를 하고 들어갈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힘들죠. 루나 같은 경우에 가능했지. 왜? 담보가 허접했어. 그냥 아예 없었어. 테라로 담보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됐던 거지. 테더 미국 국채 달러로 갖고 있는데 힘들죠. 시가총액이 빠졌다고 하던데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테더 이슈가 11월 8일 중간 선거도 있고 좀 일정상 타이트하지 않을까. 지금 테더 빠지면 미국 금융권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 다 빠집니다. 바이든 중간 선거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테더 이슈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낮았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시나리오나 그런 얘기들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정치로 11월 8일 날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외를 했다, 적용을 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리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암호화폐 빙하기로 들어섰다. 인지를 하시고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러면 암호화폐 빙하기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꼭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월러 연준 이사, 암호화폐 대규모 손실 지속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연준 부의장 누님이 얘기를 합니다. 연준 의사님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는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규제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루나 UST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규제안이 나오게 될 거고, 규제안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금융권 이런 애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의 역사적인 이제 부의 대이동을 할 수 있게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판을 깔아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안이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게 되면 그만한 축복 이슈는 없다. 행복감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리플사가 암호화폐 업계 인수, 합병위의 주체가 될 것, CEO 갈링하우스. 자, 리플이 뭐 돈 많은 거는 우리 코인이슈 채널 리플 관련 영상 보시면 아시고 계실 거고, 전 세계적으로 파트너십도 인프라도 제일 또 크고 많은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리플랩스가 매우 강력한 대차 대주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닷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크립토닷컴이고 뭐 알리메다 리서치고 뭐 바이낸스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갖고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기업들은 다 MMA 해버려. 그냥 인수합병 시켜버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누구를 거래소를 또 인수를 했어요? 뭐 페어렉스 익스체인지 얘네 인수하고, 오픈시, NFT 전세계 1등 플랫폼, 디파이 지갑업체 뭐 디라마 랩스 얘네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얘네들이 컨센시스가 마이크립토 지갑을 인수를 했죠. 그냥 돈이 많으니까 다 인수해버리는 거야. 리플도 뭐 SEC 소송이고 뭐 어떻고 그냥 다 떠나서 지네가 원하는 기업 인수해서 지네가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FTX도 또 어떻게, 돈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파생상품 거래소 굳이 허가 받을 필요 없어. 라이센스 취득할 필요 없어. 그 파생상품 라이센스 취득한 거래소를 그냥 인수를 해버립니다. 지네가. 그래서 파생상품을 팔아버려. 이해되셨나요? 이따가 FTX 오늘 얘기 나옵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 비트코인이 앞으로 주식시장과 어떻게 연동이 될 건지 소름 돋는 거 나갑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자, 테라 사태 여파, 알트코인 옥석 가리기. 그래서 뭐 10위권 안에 들던 루나가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뭐 루나 클래식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루나에 대한 아직 막 그 헛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계신 분이 계실 건데, 루나는 좀 힘들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루나 살 돈으로 팬티 한 장이라도 더 해가지고 비트코인 들어가세요. 이해되셨죠? 이제는 수익성이 먼저가 아닌 안전성이 먼저입니다. 항상.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러더라고요. 야, 코인이슈야, 너무 방송에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지. 비트코인이 펀더멘탈이 제일 좋고 시가총액이 제일 높고 빠질 때 덜 빠지고 또 오를 때 제일 먼저 오르고, 내가 방송에도 비트코인 소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안 보셨죠?
지금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아서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루나 사태 딱 터지고 나서 깨달은 점이 있어야 돼. 앞으로 루나처럼 디파이든 이런 알트코인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던 게 한순간에 없어졌어. 휴지 조각이 됐어.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알트코인들, 담고 있는 알트코인들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를 알고 계셔야지 비트코인이 어떻고 뭐가 장이 안 좋고 이해되셨죠? 이제는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알트코인들. 뭐 방송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그 여자 그 안유아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뭐 전 세계 코인들 뭐 90몇 % 없어질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코인 이슈도 작년에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실제 눈앞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테라 이후로 UST 이후로 없어지는 꼴을 보시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구독자분들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 코인 없어질 거다 악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트코인 저도 많아요. 코인 이슈도.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알트코인을 담을 때 뭐 이름 이쁜 거, 이름 두 글자, 가격 저렴한 거, 업비트 거래량 많은 거 그런 거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를 보고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내가 당장 내일 주어도 내가 지금 500만 원을 주었어. 500만 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항상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봤을 때 비트코인이 50%가 없어? 그 포트폴리오는 어떤 포트폴리오예요? 망한 포트폴리오. 안 좋은 포트폴리오다. 이해되셨죠? 무조건 비트코인은 최소 50%. 이더리움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코인 이슈는 비트코인 너무 비싸고 뭐 한 개도 못 사고 지금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비트코인 어떻게 사요? 100만 원치 사면 되지. 왜?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비트코인 50% 담고 나머지 50% 담는 겁니다. 알트들. 트론은 지금 빠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3년 뒤, 5년 뒤에 코인이 그 시가총액 탑 10 안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코인들 다 없어져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리플,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 빼고 에이다도 뭐 2017, 2018년도 계속해서 올라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탑 10 안에 들어있는 코인들 다 없어질 겁니다. 여기 있는 코인들. 그럼 여기 있는 코인들 대신해서 누가 들어와요? 대기업 코인들. 삼성이 만들었네, 애플이 만들었네, 메타가 만들었네, 테슬라가 코인을 만들었네. 대기업 코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면 은행권 애들이 만든 코인들, 금융권 애들. 그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기존에 있던 알트들 없어지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줍는 알트는 없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고 분배를 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테라 실패로 디파이 대신 리피, 비트코인 네트워크 분산금융 뜬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얘기를 하죠. 루나가 망했다. 디파이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면 리피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트닝 파이낸스 요거 줄임말인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 있죠. 걔네 또 네트워크 분산금융 이름을 리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게 각광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비제트온님이 방금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을 해주신지 못 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있어요. 닷컴 버블이랑 지금 비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닷컴 버블 전에도 뒤집어지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 인터넷 그냥 미국 최강자 기업. 우리 방송 보신 분들 복습경 쏘세요. 닷컴 버블 때 인터넷 최강자 기업 뭐 있었을까? 인터넷 기업 제일 컸던 기업. 지금으로 따지면은 애플 그리고 아마존 얘네 다 합쳐놓은 거. AOL 우리 요요따따님. 야후 말고 자 라이코스 말고 라이코스 없어졌죠. 라이코스를 알고 계시면 이게 딱 연령 그게 나오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애플 그리고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다 합쳐놨어. 근데 그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때 당시보다 거의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뭐 망했다 그럴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란 거 아니면 얘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또 비트코인 60만 개 70만 개 갖고 있는 애들 그레이스케일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살아난다는 보장 있을까? 물론 이 형님이 잘 나가고 비트코인 시장에도 계속해서 잘 나가야 더 좋겠죠. 내일 당장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헤지펀드라던가 이런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물갈이가 돼요. 제가 알트코인 없어진다는 얘기 왜 말씀을 드렸죠? 알트코인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알트코인이 없어지면서 왜 없어지냐?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들 그리고 디파이 시스템들, 체계들,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싹 다 갈린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하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들도 내일 당장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던가 아니면 그레이스케일이어도.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신봉합니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다 담았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이 막 60만 개, 70만 개 있으니까 무조건 갈 줄 알아. 뭐 DCG가 있고 DA 있고 물론 안전한 건 맞죠.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커지면서. 근데 그거 믿고 걔네 포트폴리오대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샀다? 그건 잘못된 투자예요. 내일 당장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게 그런 투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기업들도 안전하지 않다. 돈나무, 캐시우드 누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안 없어질 겁니다. 그러지는 않겠죠. 돈이 많으니까. 항상 갈렸어요. 돈 많은 기업도. 우리 AOL은 없어질 거라 생각을 했을까?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제미니 암호화폐 개호를 예측한 인원 감축, 코인베이스는 채용 일시 중지. 요것만 보셔도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제 암호화폐가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거래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특급 시그널입니다. 거래소에서 대표들이 이렇게 돈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했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거래소 애들이 비트코인을 몇 개나 갖고 있을까? 얘네들이. 제미니, 뭐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썸, 뭐 바이낸스 이런 애들은 코인을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문학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갖춰줘야 돼.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고 있는 코인이 없어. 근데 갑자기 불장이 터져서 수요자들은 막 늘어나는데 갖고 있는 코인이 없어. 거래가 될까? 본인들 거래소가 어느 정도 수량을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샀다 팔았다 어느 정도 시장에 유통을 시켜줄 수 있는 코인의 그 물량을 갖고 있어야 지네들이 수수료를 받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제미니 거래소 대표인데 코인이 없어. 제미니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많이 없어. 그럼 그 거래소는 수수료 못 벌죠. 자, 윙클보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코인, 거래소 애들이 갖고 있는 코인만 다 합쳐도 우리 시장의 거의 한 30-40% 이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지출을 줄이고 있어. 그 뜻은 뭐예요? 암호화폐 시장에 빙하기에 들어섰다. 힘들어질 거다. 2018년도, 19년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될 거다. 우리가 2017년도 폭등을 했고 2018년도까지 이어져서 2018년도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이 아마 2018년도 거의 연말 쪽에 갔을 때 저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장을 보시게 될 거다. 이번 연도도. 이해되셨죠? 빠질 거다. 지금 그런 장인데, 그런 시점인데, 그런 지금 암호화폐 사이클을 진행 중인데 단타를 친다? 내일 당장 5% 10% 빠져도 모를 장에 자살행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타 절대 안 됩니다. 단타는 제가 언제 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단타 치라고 또 코인이슈님이 단타 치라 해서 단타 쳤어요. 또 이러실까봐 말씀을 못 드려. 항상 우리가 현금을 상승장에도 갖고 가야 되는 이유, 상승장에서는 진짜 일부 소액 단타 된다. 왜? 그때는 사놓으면 무조건 올라. 다음날 5% 10%.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때만 허용이 된다. 그러면 4년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에서 상승장 1년도 안 됩니다.
거의 다 합쳐보면 한 5개월, 6개월, 4년 동안. 그때만 단타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똑같아. 분할을, 저점이 오면은 분할로 담는다는 거. 요거. 비트코인은 모아간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